네, 인구 바로 들어오셨죠? 자, 이제 외국인 인구와 인구 통계값, 그리고 이제 뭐 하냐? 이제 인구의 기출 문제 푸는 거예요. 아마 문제 푸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의 인구와 지금의 내용 배운 걸 토대로 최근에 5개년 동안 수능 문제 어떻게 나왔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먼저 외국인 인구 볼게요. 외국인 인구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기 인천이에요. 경기 인천.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이렇게. 경기 인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울이 많네요.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외국인 인구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자, 그럼 우리나라 외국인 인구들이 주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라고 하면은 광업과 제조업, 제조업이겠죠. 특히 제조업, 안 그래? 공장 근로자로서 가장 많이 근무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업 발달한 곳이 어디야? 바로 해안가 수도권 지역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경기도 서해안 해안가 지역에 제조업 공장들이 많아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어디 또 많으냐? 도소매,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에 많이 있죠? 서비스업에. 주로 서울 쪽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보다는 뭐야? 서비스업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광업과 제조업 주로 어디에? 경기도에 주로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이겠죠. 경기 인천 지역에. 자,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주로 어디에 많이 거주하겠어? 서울에 많이 근로하죠. 서울에 서비스업 종사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일하러 제조업에 일하거나 아니면 또 뭐야 서비스업에 일하려고만 오는 외국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 국제 결혼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남성들이 자, 외국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 실제로 국제 결혼의 건수가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국제 결혼의 건수가 많은 곳은 어디냐면 요 동부라고 하는 도시 지역에서는 시 지역에서는 훨씬 더 국제 결혼 건수가 많아요. 오히려 읍하고 면이라고 하는 곳 여기 뭐야 이거 농촌 지역이겠죠? 농촌 지역에서는 실제로 국제 결혼 건수는 적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건 국제 결혼의 비율이잖아. 비율. 자, 도시에서의 국제 결혼을 100으로 봤을 때 국제 결혼은 4.3%뿐이 안 돼요. 근데 농촌 지역의 결혼을 100으로 봤을 때 국제 결혼은 5.8%, 8.9%. 압도 거의 2배 가까이 높죠?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국제 결혼의 건수는 여전히 인구 많은 도시 지역이 많지만 국제 결혼의 비율은 어디가 높아요? 농촌 지역이 높다. 이 얘기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아요. 자, 이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어디에 근무하는 분들이겠어? 제조업 아니겠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에 주로 근무하는 분이고 이분들이 주로 어디야? 수도권이면 이제 어디야? 저기 서울, 인천, 경기인데 해안가. 그럼 경기도나 인천 쪽 되겠죠? 수도권 해안가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거죠. 자,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결혼 이민자, 결혼해서 이민 오시는 분들, 주로 외국인 여성들이 대부분이죠. 결혼 이민자는 어디가 많습니까? 라고 하면 농촌 지역이 많은 거죠. 이렇게 농촌. 자, 우리나라 또 이제 이런 일하러 오시는 분들 또는 결혼 이민자도 있지만 또 유학생도 많아요, 여러분들. 유학생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느냐? 대도시 지역.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대학교 있는 곳 아니겠어? 여러분 농촌 지역에 대학교가 별로 없잖아. 주로 주요 대도시에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도시 지역에는 유학생이 비중이 높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인구는 외국인 근로자죠. 알았지? 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이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결혼 이민자 이만큼, 유학생 이만큼. 이건 외국 국적 동포니까 뭐겠어? 뭐 조선족 분들 이런 분 되겠죠? 안 그래? 자, 나머지 기타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굳이 알 필요 없겠죠? 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외국인 인구의 어떤 성격상 어디에 주로 많이 나타나느냐? 이 지역별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아까 말한 대로 주로 해안가 공업지역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서해안에 또는 충남 북부 지역 이쪽 지역에 색깔이 진하잖아. 그리고 또 어디에? 남동임해 지역에 진하잖아. 상대적으로 내륙 쪽으로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낮아지겠죠?
결혼 이민자는 어디가 많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농촌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런 농촌 지역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에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이 많은 거죠. 이 결혼 이민자는 대부분 다 여성이죠. 근데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 다 뭐겠어? 남성이겠죠. 그죠?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누가 많습니까? 남성의 비율이 높죠. 남성이 여자보다 훨씬 많죠. 그러나 결혼 이민자 비중은 당연히 남자보다는 누구의 비중이 높아요? 여성의 비중이 높죠. 이렇게. 그 성비를 따져보면은 얘는 여성이 더 많으니까 결혼 이민자는 성비가 100 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남자가 압도적이니까 성비가 100 이상. 우리는 성비라는 게 우리가 여자를 100명으로 봤을 때 남자를 나타내는 비죠.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혹시 좀 헷갈리면은 성비는 남자의 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성비가 100 이상, 남자가 100명 이상. 이런 뜻이야. 알았지? 자, 유소년 인구 비율 볼게요. 자, 이거 참 중요한 거네요. 이 유소년 인구 비율. 우리 앞선 시간에 얘기했죠.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야? 인구가 뭐 하는 지역이야? 증가하는 지역이더라. 누가 많이 유입되는 곳이야? 청년층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더라. 청년이 유입돼야지만 뭐가 되겠어? 20, 30대가 유입돼야지만 애들이 많아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이 유입되는 곳. 최근에 청년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 어디야? 신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바로 어디? 화성이나 이런 용인 같은 데가 뭐가 되겠어? 최근에 인구 증가율 높아서 청년이 많이 유입돼서 유소년 비율이 높은 거 아니겠니? 자, 여기 볼까? 부산. 부산 주변에 위성도시인 김해. 이런 데가 바로 뭐야? 위성도시가 최근에 인구 많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유소년 비율이 높겠죠, 이렇게. 광주도 마찬가지야. 광주도 기존에 구시가 이쪽이 있어. 그러나 또 뭐야? 광산구라고 하는 새로 또 개발되는 지역이 있어. 새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죠.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죠. 그럼 유소년 비율 높은 거잖아. 광산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지역이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다. 인구 증가 지역이. 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유소년 비율 높은 거. 노인 인구 비율 어디 높습니까? 순수 농촌 지역.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어렵지 않아 이거. 자, 성비 높은 지역 아까도 봤죠? 남북 접경 지역 남자가 많아요. 광산 지역 남자가 많아요. 남동이미의 공업지역이나 서해안 충남 북부의 공업지역 남자가 많아요. 대신 여성의 비율 높은 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관광지, 그리고 할머니가 많은 농촌지역 여성의 비율 높아요. 다 아까 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도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있잖아. 도청이라는 게 있죠. 각 도의 행정 중심지. 원래 각 도마다 도청이 있는 소재지가 가장 인구 많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전주. 전라북도에서 인구 가장 많은데 어디야? 도청 소재지 전주. 이게 원래 기본 베이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먼저 얘기해 보면은 야, 각 도별로 도청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도청은 수원에 있죠? 강원도 도청은 춘천에 있습니다. 충북 도청은 청주에 있고요. 충남 도청은 홍성 예산에 있습니까? 예산에 있어요. 경북은 안동에 있죠. 경남은 창원에 있고 전라남도 무안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뭐가 있습니까? 전주는 여기가 도청 소재지예요. 지금 내가 파란 줄로 밑을 친 게 전부 다 각 도별 도청 소재지예요. 각 도에서 가장 인구 많은 것은 도청 소재지가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야,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고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많은 곳도 수원이에요. 충청북도 인구 가장 많은 곳이 청주고 청주 인구 많은 곳, 청주가 가장 인구 많아요. 85만. 수원은 120만. 이왕이면 인구수 외우면 좀 편하긴 해요. 알았지? 청주 80만 대. 경남에 인구 많은 곳이네. 도청 소재지도 창원이네. 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 창원이네요. 전라북도 전주의 도청도 전주고 인구 가장 많은 곳도 전주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각 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청 소재지가 인구 가장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내가 쓰면은 야, 원래 도청은 인구가 그 도에서 1위여야 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근데 도청 소재지가 도청이 있는 곳이 인구가 1위가 아니야. 아니 왜
도청 소재지가 인구 1위가 아닐까라고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청을 뭐 하는 경우야? 이전했던 경우가 있는 거야. 이전했던 거. 그 예가 여기가 되겠죠. 이거 지금 복잡하니까 다 지우고 내가 빨간색이라고 해놨잖아. 인구 1위 도시와 도청 소재지가 불일치해. 빨간색, 빨간 줄로 쳐놨죠. 첫 번째가 뭐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한 경우. 그게 어딥니까? 라고 하면 거기가 바로 여기야. 무안, 도청 이전. 안동, 도청 이전. 인구 별로 없는 곳에 도청을 이전시킨 거야. 왜?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홍성 예산 이전 이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도청 이전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충남도청, 경북도청,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전라남도도청, 충남도청은 내포 신도시라는 예산 홍성, 경북은 안동, 전라남도는 무안, 안 쓸 거예요 더 이상. 그러나 또 이제 두 번째가 하나 있죠. 두 번째 또 뭡니까? 자, 도청을 이렇게 인구가 가장 많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자, 특정 지역을, 특정 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했을 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2000년 이후에 바로 수도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업 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뭐야?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 도시를 만든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를 또 집중 개발하다 보니까 인구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도청 소재지보다 인구 많아지는 지역이야. 그게 바로 어딥니까? 그게 바로 원주인 거지. 특히 원주는 기업 도시면 수도 혁신 도시죠. 그러니까 바로 어디야 이게? 원주. 그래서 우리가 야 강원도에서 원래 도청 소재지는 춘천이었는데 인구 가장 많아진 건 어디가 되겠어? 원주가 된 거야. 도청보다도 원주가 더 인구 많다는 얘기야. 왜요? 기업 도시 혁신 도시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군데가 도청이 인구 1위가 아닌 이유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위치를 기억하고 내용을 기억하자 이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값으로서 우리 외워야 할 게 몇 개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 맨 밑에 쓰여져 있죠. 자, 인구수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이렇게 외웠어요. 4개. 인구 가장 적은 지역 어디입니까? 울산, 제주, 세종. 울산, 제주, 세종 이렇게. 세종이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제주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자, 인구 밀도. 자, 인구 밀도는 아무래도 도시 지역인 특별시, 광역시가 높겠죠? 가장 높은 곳이 어디야? 서울. 가장 낮은 곳이 강원도예요. 이거 외워둬야 돼. 대한민국 인구 밀도 가장 낮은 지역 어디야? 강원도. 또 이거 기억할래? 자, 우리가 도시 지역 중에서도 울산도 도시잖아. 인구 밀도 높아야 되겠지. 근데 경기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요거 울산보다 경기도가 인구 밀도 더 높다. 그만큼 경기도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야? 도시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 많은 곳 어디입니까? 경기, 서울. 자, 1인당 GDP 높은 게 어디입니까? 울산, 충남. 요걸 외워요. 알았지? 무조건 외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실래요? 2018학년도 수능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능 문제 위주로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있잖아. 여기 나온 거 보니까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네. 아마 얘는 도단이니까 농촌 지역 비율 높고 대전과 세종 중에 어느 게 더 최근에 발달했습니까? 세종이 최근에 발달했죠. 그럼 최근에 발달한 도시니까 바로 청년 비율도 높고 유소년 비율 높아야겠죠.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유소년 비율 15세 미만의 유소년 비율이 19.8%에 해당하는 거. 그 어느 지역보다도 유소년 비율 높아. 최근에 인구 증가가 많았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어디야? 가가 세종이 되겠죠. 가가 세종.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도단이니까 농촌 지역이 좀 있다 보니까 노년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럼 노인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거 15.6% 나오는 요 나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충남 충북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아마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구로도 찾을 수 있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는 아무래도 농촌 도단위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많은데 특히 대전이 많다. 찾을 수 있죠. 2018년도 수능입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세종시가 유소년 비율 높아 외웠죠. 왜 높아? 최근에 인구 증가가 높아서 청년이 많이 유입되니까. 청년이 아이를 낳거나 아이가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죠. 답은 여러분 찾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건 평가 문제긴 한데 일단 여러분 잠깐 볼래요? 노년 부양비가 높아요. 자, 가, 나, 다 중에서 노인 부양비가 높아. 그럼 노인 부양비가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자,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로 개발되는 원주입니까? 아니면 공업이 발달한 천안이에요? 아니면 여기 바로 행정기능만 입지하는 안동입니까? 안동이겠죠. 얘가 다가 되겠습니다. 내가 편을 표시했죠. 다. 자, 이제 문제는 다는 누구나 금방 찾아요. 야, 경북 내륙 쪽에 있는 이쪽 안동이 가장 노년 부양비 높을 거야. 자, 여기 원주하고 천안 누가 더 인구 많지? 그거 갖고 판단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천안의 인구가 60만 대고 원주의 인구가 30만 대라는 거 물론 아까 앞에 보였던 자료 있지만 외우라고 내가 써주긴 했지만 이 당시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그걸 외웠을까요? 안 외웠죠. 그 여러분들 지금 봐봐. 노년 부양비 차이가 크지도 않고 총 부양비 차이도 크지도 않아요. 물론 가가 노인 비중 낮고 총 부양비가 더 낮아요. 청년 비중 더 높아요. 누가 더 높을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인구, 총 인구가 얘는 많아요. 얘는 적어요. 거의 2배 차이야. 30만, 50만, 30만, 50만. 지금 천안은 60만 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은 근거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 곳은 어디야? 경부선 라인에 모여 있어요. 서울을 지나 수원 지나 천안 지나서 대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대구 쪽을 지나가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이 경부선 라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죠. 이 원주는 경부선 라인이 아니죠. 그 뭐야? 중앙선 라인이죠. 중앙선 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개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두 개 지역표 중앙선 라인에 해당하는 이 원주와 안동은 인구가 적어요. 그러나 안동이 더 노년 부양비 높아요. 그럼 경부선 라인의 천안과 중앙선 라인의 원주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인구 많습니까? 경부선 라인이 더 많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인구가 천안은 60만 대, 원주는 30만 대 외워서 푸는 게 아니죠. 그걸 외운 건 언제부터 배웠어? 이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애들이 외우잖아. 안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만 이 두 개만 나오면 이제 그걸 외웠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청주가 나오고 전주가 나왔어. 그럼 어디가 더 인구 많다고 판단해야 돼? 경부선 라인이 더 많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진짜 중요한 어떤 원리예요. 알았지? 인구 많아요. 가. 그럼 이거 적어요. 나. 되겠죠? 이거 찾아내면 이건 선지 찾을 수 있죠. 밑에 답 써있죠?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 찔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과 순 이동률. 요거 이제 써있어요. 야, 그럼 이게 오히려 안 보일 거야, 지금 화면에. 알았지? 여러분 아마 자료가 있을 거야. 지금 여기 나온 지역이 어딥니까? 서울이 나왔죠? 경기도가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 전라남도 나왔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지금 여기 보니까 순 이동률이라고 써있네. 순 이동률이 뭐예요? 사회적 증가율이죠. 전입자와 전출자 고려한 거죠. 자, 순 이동률이 플러스야. 그럼 뭐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더라 얘기죠. 그 여러분들이 자 1995년이나 2005년이나 2016년이나 순 이동률이 항상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얘가 바로 뭐겠습니까? 경기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경기도가 가라는 사실은 금방 알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나하고 다가 있습니다. 자,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잖아.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네. 인구 감소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서울도 2000년 이후부터 인구 감소해요. 당연히 전라남도 많이 감소했겠죠. 근데 순이동률이 마이너스가 심해. 인구 많이 감소하는 것이 서울 아닐까라고 안 되고, 여러분도 있잖아. 자, 인구 많이 감소하는 게 전라남도가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자연 증가율 있잖아. 자연 증가율이 뭡니까? 여기는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졌어.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겠어? 사망자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여기 서울하고 전라남도 중에 자,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을 수 있는 곳은 어디야? 농촌이 많은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는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다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이제 뭐야? 여기 나가 서울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 증가율과 자연적 증가를 통해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거다. 이 얘기죠.
사회적 증가율 플러스 인구 증가지요. 경기도. 자, 사회적 증가율 마이너스 인구 감소하네요. 자, 감소하지만 자연 증가율도 마이너스네요. 사망자가 더 많네요. 농촌 지역 다. 그럼 이제 나가 뭐가 되겠어? 서울 되겠죠. 또 하나 이제 하나 봐봐. 여러분들 여기 알다시피 서울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감소했대. 그럼 감소한 인구 어디로 갔겠어? 경기도로 갔죠. 그러니까 서울이 감소한 것만큼 경기도가 늘어난 거죠. 서울의 감소가 좀 줄었네? 경기도의 증가가 좀 줄었겠죠.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잖아. 서울의 인구가 감소해서 경기도도 늘었으니까 서울은 마이너스, 서울이 마이너스 된 것만큼 경기도는 뭐야?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도 상호작용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제. 4번 문제. 자, 경기, 세종,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그 다음에 부산. 2019년 수능이야. 아까 2018년 수능 풀었잖아. 세종시 나왔잖아. 또 나왔네? 여기 보니까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가. 그럼 가가 세종이라는 거 알겠죠? 가. 어디야? 세종. 금방 찍죠? 그 다음에 여기 볼까, 이제? 여기 노인 인구 비율 높아. 노인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여기 보니까 경기도는 노인 인구 비율 많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노년 비율 높죠? 그리고 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라북도. 이제 문제는 나하고 다죠. 나다. 이 나하고 다를 봤더니 잘 봐봐. 노인은 다가 많아요. 애들은 경기도하고 이제 부산만 남았어. 아무래도 경기도가 노인 더 많지 않아? 아니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도는 도시화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그랬죠. 위성도시가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구 시간에 내가 여기 써놓은 거 있잖아. 2000년대 인구 이동 패턴.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보다도 뭐가 됐어? 자, 위성도시가 있는 또는 신도시가 있는 곳이 더 젊은 층 유입이 많아서 유소년 비율 높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뭐 봐. 가 다음에 나가. 유소년 비율 높아. 인구 증가 지역이란 얘기야. 다는 오히려 유소년 비율 낮아요.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감소지역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소년 비율 낮은 곳은 인구 감소지역. 유소년 인구 비율 높은 거는 뭐야? 인구 증가지역. 그럼 요거 두 개 중에 나다 중에 자 부산하고 경기도 중에 누가 인구 증가 지역이야?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경기도가 되겠죠. 가는 세종, 나는 경기도. 자 이제 부산, 여기 부산 다 전라북도라. 여러분 이 문제의 출제 원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써보면 이거죠. 유소년 비율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유소년 비율이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유소년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높은 지역과 뭐한 지역? 낮은 지역. 그럼 유소년 비율 높은 지역은 뭐 하다는 얘기야? 인구가 증가하는 증가율이 뭐한 지역이야? 높은 지역이고. 유소년 비율 낮은 것은 인구 증가율이 뭐한 지역? 낮은 지역. 이거죠. 그거예요. 이게 출제 원리야. 이렇게 쭉 따져봤을 때 유소년 비율 높아. 인구 증가율 높은 지역. 유소년 비율 낮아. 인구 증가율 낮은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나다라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뭐 할 수 있겠어? 선지 고를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2019년에 나왔던 원리예요. 유소년 비율이 계속 나오잖아. 자, 이제 또 볼까? 유소년 인구 비율 봐봐. 높아? 인구 증가율 높은 지역. 농촌 지역. 김해 위성도시. 부산보다 김해 위성도시가 인구 증가율 높지 않니?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지역 다 농촌 지역. 가나 중에 유소년 비율 누가 높아요? 당연히 가가 더 높죠. 다가 나 찾는 거잖아. 평가원이 또 나왔네? 자, 여기 또 볼까? 이제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가장 높네? 라는 다 찾아. 세종시라는 거, 라. 문제는, 여기 홍성. 예산 홍성이잖아. 여기 청양. 여기 뭐야? 아산. 그럼 여기 홍성이나 청양이나 아산 중에 누가 인구 증가율 높아? 공업지역인 아산이 높겠죠. 그러니까 다가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문제는 가하고 나가 누가 더 늙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예산 홍성 지역보다는 여기 청양이
좀 더 노인 비율이 높겠죠. 왜? 개발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나마 예산홍성에는 충남도청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러나 사실 이 가나가 누군지 몰라도 구분하지 않더라도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구분하지 않더라도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 문제 풀 때 얘 둘을 구분하지 않고 문제 풀어도 충분히 답이 나오게끔 나옵니다. 물론 청량이 더 고령화 비율 높고 노인 비중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그걸 원하진 않습니다. 가나 구분하지 마세요. 아셨죠? 20년 수능 끝났잖아. 18년 수능, 19년 수능, 20년 수능. 여러분 인구 문제 내가 그 수능 문제 자꾸 기출문제 풀면 저번에도 얘기했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만 풀면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잖아. 제대로 못 푸니까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고 이 문제 속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출제자의 어떤 출제 원리를 알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결과값만 외우면은 기출문제 풀지 마. 알았니?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왜? 올해 수능에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응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좀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심화, 한국지리 뭐 킬러 주제 중심의 문제 심화할 때 그때 문제 중심 풀이 할 때 뭐 해줄게요. 알았지? 이건 현장에서는 내가 다 해주지만 이거 온라인에서는 요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그 킬러 문제 풀 때 그때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9월 평가 문제긴 한데 이제 이거 뭐 쉬운 거잖아. 이거 뭐가 다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 외국인 근로자는 어디가 많아? 공장지대. 여기가 가. 잘 안 보인다? 색깔이? 얘는 상대적으로 유학생 비율 높아요? 유학생 비율 높은 게 어디야? 대도시죠? 여기에 농촌 아니잖아. 여기는 누가 많아?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죠? 그럼 여기 다. 이거 뭐가 되겠어? 나. 찾을 수 있죠? 이거 뭐 어렵지 않네요. 자, 답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수능. 이것도 봐봐. 유소년, 청장년, 노년. 유소년, 청장년, 노년. 전체 인구를 100을 봤을 때 유소년 비율 높아? 다 세종. 답 하나뿐이 없네. 아, 여기 또 있구나. 세종. 이렇게. 근데 여기는 봐봐. 노인 비율 높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 높아. 그럼 어디야? 서울, 경북, 경북, 서울. 자, 노인 비율 높은 나가 경북 되겠죠? 이제 끝. 답 3번. 틀리진 않았을 거야, 이거. 자, 10번 문제. 이거 이제 2020년 6월 평가인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볼게. 자, 뭐냐. 여기 보니까 인구 증가율 엄청 높아요. 여러분, 인구 증가율 높다는 얘기는 언제 발달한 거야? 최근에 발달한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많어? 유소년 비중이 많잖아, 이렇게 유소년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 증가율 높아서 유소년 비율 높잖아요. 그럼 어디가 되겠어? 가가 세종이 되겠죠. 세종, 가. 얘는 봐봐. 노인 비중이 엄청 많네. 인구 증가율 낮죠. 가장 농촌 같은 동네가 어디야? 부여 아니야? 부여 여기. 그 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요거 생겼네. 자, 진천이냐 청주냐. 자, 음성 진천은 2000년 이후에 발달한 혁신도시고 청주는 충북의 도청 소재지로서 옛날부터 발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이거 유소년 비율로 찾아요? 노년 비율로 찾겠어요? 청년 비율도 못 찾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겠어? 야, 인구 증가율 높아요? 인구 증가율 낮아요잖아. 그럼 그나마 인구 증가율이 높은 거는 옛날부터 발달했던 도청 소재지 청주예요? 아니면은 최근에 발달한 음성 진천 혁신도시예요? 혁신도시잖아. 그 얘가 뭐가 되겠어? 다.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옛날부터 발달했던 도시구나. 그럼 바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나. 이렇게 찾는 거죠. 여러분들 인구 증가율은 유소년 비율을 유추하고 또 인구 증가율은 최근에 발달한 도시일수록 높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원리야. 알았니? 그걸로 다 풀잖아. 뭐 쓸데없는 거 뭐 인구에서 별의별 걸 다 공부하고 있는데 핵심 원리 갖고 모든 거 응용하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들 기출문제의 어떤 핵심 원리만 가지고 그 원리를 통해서 응용 문제를 풀고 수능 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수능 대비가 아닐까. 여러분 이 맨날 보여주는 거 있잖아. 출제 원리를 알면 수능이 보인다고. 자, 11번 평가 좀 넘어갈게. 이거 알았지?
자, 작년 22년도 수능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냐. 젊은 층들이 많네. 젊은 층들이 많네. 인구 증가 지역이네. 젊은 층들이 적네. 인구 감소 지역이네. 벌써 농촌인 거 알 수 있잖아, 다가. 그럼 어디가 농촌 같아 보입니까? 김해, 양산 같은 부산의 유성도시예요? 아니죠. 여기가 농촌이잖아. 여기가 다. 찾았죠? 자, 문제는 가하고 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를 보니까 얘는 남자의 비율이 높네. 얘는 상대적으로 남녀의 비율 차이, 여자가 조금 많기도 하고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얘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잖아. 이거 나가 남초 지역이다. 남초 지역은 무슨 공업지역이야? 중화학공업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야? 서산, 당진이 석유화학공업, 제철공업이니까 얘가 벌써 중화학공업, 나. 그럼 얘 하나 남은 건 이제 뭐냐? 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는 거죠. 답이라는 게 이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농촌 지역보다는 중화학공업 지역이 남자가 많잖아. 성비가 높다. 남자가 많다 이 뜻이잖아. 안 그래? 딩동댕. 답 몇 번? 4번. 아셨죠? 자, 그래서 한 문제 빼고 7번 문제 빼고 웬만하면 다 자료 해석해줬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왔던 원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게 알고 봤더니 평가원에 또 나오잖아. 안 그래? 확인해보고 한 내가 2개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7번하고 아까 11번 자, 그거 각자 생각해 보시고 문제 풀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수고했습니다.